오늘 오전 9시 17분 코스피가 7,999.67을 찍었습니다. 8,000까지 0.33포인트, 손끝에 닿았습니다. 화면에 8,000이 뜨는 걸 기다리고 계셨던 분 많으실 겁니다. 2시간 뒤 지수가 7,421까지 내려앉았습니다. 곡에서 저가까지 578포인트, 장중 낙폭 7.2%, 거래대금 66조 원, 하루에 66조가 오간 건 시장 전체가 한꺼번에 뒤집어진 겁니다. 8,000 가는 줄 알았는데 7,400을 봤습니다. 손이 떨리셨을 겁니다. 정상입니다. 2시간 만에 600포인트 가까이 빠지면 누구든 흔들립니다. 저도 화면을 2번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흔들리는 것과 판단을 틀리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그런데 오늘 빠진 건 반도체가 끝나서가 아닙니다. 삼성전자 실적이 꺾여서도 아닙니다. 세 가지가 같은 날, 같은 시간에 동시에 터진 겁니다. 이걸 구분하지 못하면 대응을 틀립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네 가지를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오늘 왜 빠졌는지, 43조 손실이라는 숫자의 진짜 크기가 얼마인지, 어젯밤 나온 CPI와 미국 시장 반응이 뭘 의미하는지, 그리고 내 포지션에서 지금 당장 뭘 해야 하는지. 네 번째가 가장 중요한데 대부분의 채널이 안 해주는 부분입니다. 역사 속 경제 흐름에서 답을 찾는 채널, 역사 경제 해결사입니다. 오늘 외국인이 5조 6천억을 팔았습니다. 올해 일별 매도 최대 수준입니다. 기관이 1조 2천억을 팔았습니다. 개인이 6조 7천억을 받아냈습니다. 개인 혼자서 외국인과 기관 물량을 전부 흡수한 겁니다. 올해 들어 외국인이 대량 매도할 때마다 개인이 받아내는 구도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개인이 6.7조를 받아냈지만 지수는 밀렸습니다. 물량을 받아내는 것과 지수를 방어하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받아낸 가격이 고점이면 받아낸 쪽이 손해입니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게 하나 있습니다. 프로그램 매도가 3조 4천억이었습니다. 그중 비차익 매도가 3조 3천억. 외국인 매도가 지수를 끌어내리면서 프로그램 자동 매도 라인에 걸린 겁니다. 사람이 판단한 게 아니라 기계가 기계적으로 쏟아낸 물량이 낙폭을 키웠습니다. 그런데 외국인이 왜 하필 오늘 이렇게까지 쏟아냈을까? 단순한 차익 실현치고는 규모가 큽니다. 외국인이 이렇게까지 쏟아낸 데는 8,000이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7,999.67. 이 숫자를 기억해야 합니다. 코스피가 역사상 처음으로 8,000에 닿기 직전까지 갔습니다. 0.33포인트를 남기고 돌아섰습니다. 52주 최고가가 오늘 찍힌 겁니다. 큰 숫자 앞에서는 차익 실현이 몰립니다. 이건 시장의 본능입니다. 축구에서 골 넣기 직전에 수비가 가장 몰리는 것과 같습니다. 8,000이라는 숫자가 매도 버튼을 누르게 만든 겁니다. 엊그제 삼성전자가 시총 1조 달러 클럽에 들어갔습니다. 아시아에서 TSMC 다음으로 두 번째, 코스피는 7,000에서 8,000을 한 달 만에 올렸습니다. 그 사이 차익 실현 욕구가 쌓이고 있었습니다. 터질 타이밍을 찾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8,000 매물벽만으로 578포인트가 빠지진 않습니다. 차익 실현은 지수를 이해서 3% 눌러요. 7%를 눌러내진 못합니다. 같은 날 다른 게 하나 더 터졌습니다.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성과급 상한선을 아예 없애달라고 했습니다. 사측은 13%의 1% 공동 재원을 제안했지만 상한 폐지는 유보했습니다. 간극이 2%인 것 같지만 진짜 쟁점은 명문화입니다. 왜 하필 15%냐? SK하이닉스가 영업이익 10%를 성과급으로 명문화했습니다. 제도로 박아놓은 겁니다. 삼성 노조 입장에서는 당연합니다. 옆집이 10% 확정인데 우리는 왜 매번 협상해야 하느냐? 삼성전자 노조 최승호 위원장이 어제 11시간 30분 동안 마라톤 회의를 이끌었습니다. 결렬됐습니다. 오늘 오전 10시에 다시 앉았습니다. 또 안 됐습니다. 최 위원장은 이견이 여전하다. 조정안이 안 나오면 결렬이라고 했습니다. 중노위가 연장 카드를 꺼냈고 저녁 8시 20분에 다시 들어갔습니다. 이게 결렬되면 5월 21일부터 6월 7일까지 18일간 총파업입니다. 참여 의사를 밝힌 조합원이 약 3만 7천 명.
DS 부문, 그러니까 반도체를 만드는 핵심 부서의 58.6%가 참여하겠다고 했습니다. JP모건이 최대 손실을 43조 원으로 추정했습니다. 애플이 직접 삼성에 전화했습니다. 대응 계획이 뭐냐? HP도 마찬가지입니다. 주한 미국 상공회의소는 우려 성명까지 냈습니다. 고객사가 직접 움직인다는 건 시장이 이걸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장중에 26만 6천 원까지 빠졌습니다. 시가 대비 8% 넘게 빠진 겁니다. 그런데 키움증권 박유학 연구원은 바로 어제 목표가를 26만 원에서 33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1월에 삼성 1분기 영업이익을 31조로 예측했는데 실제로 57조가 나왔습니다. 예측보다 실적이 더 좋았던 사람이 목표가를 올린 겁니다. 시장의 공포와 증권가의 판단이 정반대입니다. 정리합니다. 오늘 코스피가 578포인트 빠진 원인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 외국인 차익 실현. 둘, 8천 매물벽. 셋, 삼성전자 파업 공포. 이 세 가지가 같은 날, 같은 시간에 겹쳤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중에 삼성전자 실적이 꺾였다는 게 하나라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추정 PER 6.65배. 증권사 평균 목표가 33만 2천 원. 실적 전망은 오늘 아침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아침 영상에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외국인 매도 자체가 위험이 아니라 이익 추정치가 꺾이는지가 핵심이다. 오늘 꺾인 건 이익 추정치가 아닙니다. 심리입니다. 하락에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이걸 구분하는 순간 대응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첫째, 실적이 꺾여서 빠지는 하락. 매출이 줄고 전망이 하향됩니다. 이건 파는 게 맞습니다. 원인이 구조적이니까요. 2020년 3월 코로나가 터졌을 때 코스피가 보름 만에 30%가 빠졌습니다. 그런데 반도체 업황은 건재했습니다. 이건 실적이 꺾인 게 아니라 밖에서 사고가 터진 겁니다. 건강한 사람이 교통사고를 당한 것과 같습니다. 뼈가 약해서 넘어진 게 아니라 차가 와서 부딪힌 겁니다. 결과가 어땠습니까? 코스피가 3월에 1457까지 빠졌는데 6월 초에 2180선을 회복했습니다. 석 달이 채 안 걸렸습니다. 9.11 테러 때도 하루에 12% 빠졌지만 한 달 만에 복구했습니다. 외부 충격은 충격이 지나가면 몸이 회복합니다. 이게 둘째 유형입니다. 셋째, 밸류에이션이 너무 올라서 빠지는 하락. 실적도 괜찮고 충격도 없는데 가격이 너무 앞서갔습니다. 이건 시간이 해결합니다. 실적이 주가를 따라잡으면 다시 올라갑니다. 오늘은 어디에 해당합니까? 삼성전자 이익 추정치가 하향됐습니까? 아닙니다. 반도체 업황이 꺾였습니까? 아닙니다. 엔비디아의 젠슨 환기, 최근 AI 수요가 공급을 여전히 초과한다고 했고 미국 반도체주 지수 SOX는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오늘은 둘째, 외부 충격입니다. 같은 마이너스 7%라도 첫째인지 둘째인지 셋째인지에 따라 대응이 완전히 다릅니다. 첫째면 파는 게 맞고 둘째면 충격 해소를 기다리는 게 맞고 셋째면 시간을 주는 게 맞습니다. 이걸 구분하는 습관이 있으면 다음에 빠질 때도 혼자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제 숫자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JP모건이 삼성전자 파업 시 최대 손실을 43조 원이라고 했습니다.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오늘 종가 기준 1631조 원입니다. 43 나누기 1631, 2.6%입니다. 체감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연봉 5천만 원 직장인이 130만 원짜리 수리비가 나온 겁니다. 아프죠? 그런데 회사를 그만둘 일은 아닙니다. 삼성전자에게 43조는 그 정도 규모입니다. 그런데 삼성전자가 오늘 장중에 8% 넘게 빠졌습니다. 2.6%짜리 리스크의 시장이 3배로 반응한 겁니다. 최악 시나리오의 3배를 이미 반영했습니다. 파업이 확정된 것도 아닌 상태에서요. 중노위가 연장 카드를 꺼냈습니다. 5월 21일 파업 예고일까지 9일이 남았습니다. 지금도 협상이 진행 중입니다. 결렬이 아니라 연장입니다. 최악은 아직 오지 않았는데 시장은 최악의 3배를 먼저 반영했습니다. 이게 외부 충격형 하락의 패턴입니다. 시장은 공포를 먼저 반영하고 현실이 공포보다 나으면 되돌립니다. 2.6%라는 숫자를 기억해 두십시오. 이게 오늘의 진짜 크기입니다. 느끼는 공포는 100%지만 숫자로 보면 2.6%입니다. 여기서 빠지기 쉬운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파업과 CPI를 묶어서 겁먹는 겁니다. 삼성도 파업이고 물가도 안 잡히고 전부 끝났다. 이렇게 느끼는 분 계실 겁니다. 근데 이 두 개는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파업은 공급 이슈입니다. 공장이 멈추는 겁니다. 물건이 안 나오는 겁니다. CPI는 수요 이슈입니다. 물건 값이 오르는 겁니다. 돈이 너무 많이 풀려서 가격이 올라가는 겁니다. 원인이 다르면 해법도 다르고 해소 시점도 다릅니다. 삼성 파업이 인플레이션을 키우는 거 아니냐고 생각하시는 분 있을 겁니다. 삼성 반도체 생산이 멈춘다고 미국 휘발유 가격이 오르지 않습니다. 미국 CPI가 높게 나온다고 삼성 노조가 파업을 결정하지도 않습니다.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다만 같은 날 겹치면 심리가 증폭됩니다. 오늘이 딱 그날이었습니다. 팩트가 578포인트를 만든 게 아닙니다. 팩트 위에 공포가 얹어지면서 낙폭이 커진 겁니다. 그러면 공포가 걷히면 얹어진 만큼은 되돌아옵니다. 다만 어젯밤 CPI가 예상을 넘으면서 공포가 바로 걷히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나리오별로 봐야 합니다. 어젯밤 9시 30분 CPI가 발표됐습니다. 결과부터 말씀드립니다. 헤드라인 3.8%, 근원 2.8%, 둘 다 예상을 넘었습니다. 근원 MOM은 플러스 0.4%로 2025년 1월 이후 최고치입니다. 에너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주거비가 0.6% 올랐고 항공료가 2.8% 뛰었습니다. 기저, 물가도 움직인 겁니다. 시나리오 프레임에 대입합니다. CPI 양호냐, 악화냐, 악화입니다. 헤드라인도 넘고 근원도 넘었습니다. 연준이 보는 핵심 지표가 올라간 겁니다. 금리 인하 기대는 더 멀어졌고 연말 금리 인상 확률이 30%까지 올라왔습니다. 삼성전자 협상은 미타결입니다. 이틀째 평행선이고 중노위가 사후 조정 연장 가능성을 꺼냈습니다. 5월 21일 파업 예고까지 9일 남았고 아직 조정안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렬은 아닙니다. 하지만 타결도 아닙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CPI 악화, 파업, 미타결. 네 가지 시나리오 중 시나리오 넷에 가장 가깝습니다. 최악 구간입니다. 다만 파업이 확정된 게 아니라 미타결이고 사후 조정 연장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악의 문 앞에 서 있지만 아직 들어간 건 아닙니다. 미국 시장 반응을 보면 답이 좀 더 보입니다. S&P 500은 전날 사상 최고치 7,412에서 CPI 발표 후 0.71% 빠져 7,360으로 마감했습니다. 10년 국채금리는 4.42%로 소폭 올랐고 달러 인덱스는 98.24로 강해졌습니다. 큰 폭의 급락은 아니지만 방향은 분명합니다. 달러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489원까지 올랐습니다. 1,500원 앞에 와 있습니다. 달러가 강해지면 외국인 매도가 들어옵니다. 어제 5.6조를 팔았던 그 흐름이 내일 아침에도 이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코스피 200 선물이 야간에 5.29% 반등했습니다. 어제 낙폭이 과했다는 인식이 반영된 겁니다. 코스피가 내일 개법으로 시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개법은 기회가 아니라 확인 구간입니다. 반등 시작에 뛰어드는 게 아니라 반등이 유지되는지를 봐야 합니다. 시나리오 내시면 결국 최악 아니냐, 다 팔아야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정확히 그래서 포지션별로 행동이 달라져야 합니다. 같은 불확실성이라도 현금을 들고 있는 사람과 신용으로 들어간 사람의 대응은 정반대입니다. CPI가 나왔다고 이번 주가 끝난 게 아닙니다. 수요일에 미국 PPI가 나옵니다. 목요일에 트럼프와 시진핑이 베이징에서 만납니다. 금요일까지 삼성전자 협상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번 주 갈림길은 하나가 아니라 셋입니다. 어제의 하락에 패닉 매도한 분이 계실 겁니다. 2.6%짜리 리스크의 시장이 이미 3배를 반영한 상태였습니다. 코로나 때도 30% 빠진 뒤 석 달 만에 돌아왔고 9.11 때도 12% 빠졌지만 한 달이면 복구했습니다. 최악의 패닉 매도하면 바닥에서 파는 겁니다. 다만 양쪽 모두 틀리는 극단도 있습니다. 삼성 파업이 장기화되는 동시에 미국이 반도체 수출 규제를 강화하는 시나리오. 이때는 섹터 자체가 흔들립니다. 이 가능성이 보이면 비중 축소가 먼저입니다. 트럼프 시진핑 회담 결과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시나리오는 판단 도구이지 예언이 아닙니다. 어젯밤 CPI가 나왔고 미국 시장도 반응했습니다.
하지만 PPI, 정상회담, 삼성 협상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건 각 상황에서 내가 뭘 할지를 미리 정해놓는 것뿐입니다. 준비된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같은 시나리오라도 내 포지션에 따라 행동이 다릅니다. 시나리오를 알아도 내 상황을 모르면 소용없습니다. 지금부터는 본인 상황에 해당하는 부분만 들으셔도 됩니다. 현금 보유자, 아직 안 들어간 분. 자, 어젯밤 CPI 결과가 헤드라인도 근원도 예상을 넘었습니다. 섣부른 진입보다 이번 주 PPI와 삼성 협상 결과까지 확인한 뒤 분할 진입을 고려하는 게 낫습니다. 급하게 들어가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기회는 또 옵니다. 주식을 현금으로 사서 보유 중인 분, 어제 빠졌다고 추가 매수를 서두르지 마십시오. 코스피 선물이 야간에 반등했지만 PPI와 정상회담이라는 변수가 남아 있습니다. 축구 경기에서 전반전에 한 골 먹혔다고 후반전을 포기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후반전 전술은 바꿀 수 있습니다. 신용이나 레버리지로 들어간 분, 이건 CPI 결과와 무관합니다. 지금 당장 반대 매매 라인을 확인하십시오. 현재 시장 신용장호가 36조 원입니다. 연초 대비 31.5% 늘었습니다. 이건 종목이 잘못된 게 아니라 레버리지 구조의 문제입니다. 종목 분석보다 리스크 관리가 먼저입니다. 적립식으로 매월 사고 계신 분, 기존 계획을 유지하십시오. 어제 같은 급락이 적립식의 본질입니다. 빠질 때 같은 돈으로 더 많은 주식을 사게 됩니다. 어제 흔들려서 적립을 멈추면 적립식을 하는 이유 자체가 사라집니다. 어젯밤 나온 숫자를 정리합니다. 근원 CPI 2.8%, 경계선이었던 2.8%에 정확히 걸렸습니다. 넘지 않은 게 아니라 맞은 겁니다. 아침 영상에서 말씀드린 MOM 기준으로는 플러스 0.4%, 안도할 수 없는 숫자입니다. 에너지를 빼도 기저물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침 영상에서 근원 CPI MOM 0.3% 이하면 안도, 0.5% 이상이면 경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결과는 0.4%, 안도와 경계 사이, 그러나 경계 쪽에 더 가깝습니다. 연간 2.8%는 연준 목표 2%와의 격차가 아직 크다는 뜻입니다. 미국 10년 국채금리 4.42%, 어제 말씀드린 경계선 4.5%는 넘지 않았습니다. 달러 인덱스 98.24, 98을 넘었습니다. 원달러 1,489원, 1,500원 직전입니다. 달러 강세가 확인된 겁니다. 외국인 매도 압력이 내일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협상은 미타결입니다. 사후 조정 연장 가능성이 나왔고 이번 주 안에 추가 협상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결과가 나오는 즉시 고정 댓글에 업데이트하겠습니다. 이번 주 남은 확인 사항을 정리합니다. 수요일 미국 PPI, 이게 CPI 방향을 확인해 줍니다. 목요일 트럼프 시진핑 베이징 회담, 반도체 수출 규제 언급이 나오면 코스피의 직격입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협상 후속, 이 세 가지가 이번 주에 남은 분수령입니다. 숫자를 확인하기 전에 자기 자신에게 먼저 물어봐야 할 게 있습니다. 첫째, 내가 이 종목을 산 근거가 실적인가, 분위기인가? 실적이 근거라면 어제 급락은 내 판단과 무관합니다. 분위기로 샀다면 오늘이 점검 시점입니다. 둘째, 내 투자금이 6개월 안 건드려도 되는 돈인가, 아니면 갚아야 하는 돈인가? 여유 자금이면 기다릴 수 있습니다. 신용이면 기다리는 게 아니라 끌려가는 겁니다. 반대 매매 라인부터 확인하십시오. 셋째, 지금 내 불안이 숫자에서 오는 건가, 감정에서 오는 건가? 숫자로 보면 2.6%입니다. 감정으로 느끼면 100%입니다. 이 차이를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오늘 아침 판단이 달라집니다. 다음에 시장이 빠지는 날, 뉴스 제목을 보기 전에 세 가지를 먼저 물어보십시오. 실적이 꺾였나? 외부 충격인가? 밸류에이션 조정인가? 이 질문을 던지는 습관 하나가 패닉을 막아주고 결국 계좌를 지켜줍니다. 여러분은 어제 장에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언제였습니까? 아침에 8,000 기대하면서 매수했을 때인지 11시에 7,400을 봤을 때인지, 그리고 오늘 장이 열리면 사실 건가요? 기다리실 건가요? 댓글로 알려주십시오. 내일 영상에서 같이 복귀하겠습니다. 투자는 확신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조건을 확인하고 내 상황에 맞게 움직이는 겁니다. 어젯밤 나온 숫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십시오. 그게 오늘의 판단을 만들어줍니다. 좋아요 눌러주세요.
더 알고 싶은 종목이나 경제 이슈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구독, 알림 설정까지, 경제적 자유까지 같이 가보겠습니다. 근데 어젯밤 미국장도 사상 최고치 찍고 내려온 건데 속을 열어보면 좀 다른 그림이 나옵니다.